뇌에서 완전히 코드를 뒤집는 3주간의 시간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기가 또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몸에. 그게 장이에요.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을. 그래서 이 소장은요, 원래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지고 연동 운동을 하고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이 움직이면서 자생적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연동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호흡에서도 일어나지만 음식이 들어가면서 꾸덕꾸덕 하면서도 음식에서도 가스가 발생하면서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호흡을 할 때, 이거는 제 이론과 가설에 의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줘야지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간에 에너지가 돌아야 되는데, 얘가 소장이 안 움직이고 싶어요. 왜? 갑자기 살이 찌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이 간은 피곤한 거예요. 나는 회전간격을 갖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피곤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대요. 근데 나는 피곤해. 왜? 펑션이 떨어진 거야. 기능.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소장을 움직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 마사지를 합니다. 저랑 같이. 소장을 좌에서 우로 직선 2번, 또 소장이 위장에 유문에 붙어 있으니까 유문 방향으로 2번 직선, 다시 직선 방향으로 2번, 6번을 풀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장이 꼬록 꼬록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잘 안 움직일 때 일부러 약도 올리지 않고 실기 시간에 볼 거고, 소장이 움직입니다. 자, 소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간의 공간도 생기지만 장요근의 공간도 생겨요. 그때 장요근을 컨트롤해서 뒤에서 있는 3개의 근육과 얘의 근육을 균형을 맞춰주면 허리의 증상이 잡힌다는 거예요. 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봤습니다. 허리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도 해봤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를 고민하면서 허리 관리를 했는데, 허리는요, 허리 자체의 에너지를 보지 마셔야 돼요. 여자들의 허리가 아픈 거는 진짜 근육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허리가 아픈 대부분은 변비에서 오고 또 자궁의 염증, 과도하게 살이 찌거나 요런 게 많이 오고요. 남자들은 진짜 허리의 증상 아니면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주범이 요방형근인지 장요근의 밸런스가 깨진 건지 아니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떤 그 균형적 요소인지 아니면 장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거나 그래서 배의 복압의 압력 때문에 오는 허리 통증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요방형근은 늑골과 척추와 골반에 붙어 있고 힘의 방향은 골반으로 풀어야 된다. 늑골 방향으로 풀면 늑골이 골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기를 제가 시켜봅니다. 여러분들 보면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딱 실기를 시켜보면 등짝을 때리고 싶어지는 동작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테크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고객한테 고통을 주는 자세를 해요. 그리고 부유룩골, 여기 보면 11번, 12번은 떠 있잖아요. 늑골이. 보게 되면 보세요. 나머지 늑골은 갈비뼈끼리 연결이 쫙 되는데 얘네는 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떠 있는 늑골, 부유늑골이라고 하는데, 힘의 방향을요, 골반이 아니라 저 부유늑골 방향으로 해서 힘이 들어가면 골절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수기하다가 골절을 많이 일으켜서 갈비뼈를 많이 풀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런 상황이 연출되면 호락호락한 고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진짜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 알죠? 근데 고객은 내 마음은 아는데 부러졌잖아요. 어찌라고. 그래서 방어를 하면서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광배근 대원근이 있고, 자 여기 소원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테레스 마이너 why it is important. 이거 잠깐 찍어서 보여주세요. 뭐냐면 왜 소원근이 중요하지? 라는 뜻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란 신경이 2개가 나와요.
악실라리 너브, 라디알 너브가 나온다. 자,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오는 요 자리가 근육적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요게 상완삼두근 장두와 단두가 연결되고 극하근과 극상근 요 포인트에서 요 신경이 나오는 요 자리가 어깨 통증의 주범이자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의 치료 포인트입니다. 저 자리가. 여러분들이 저 자리를 정확하게 촉진하는 그게 테크닉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기 자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 어깨가 아파요. 나 여기 너무 아파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극상와를 만지세요. 극상와. 자 극상와는 어디냐면 여기 쏙 들어가는 자리예요. 쇄골이 끝난 자리와 쇄골 여기 어깨뼈 만난 이 자리 여기를 꾹 눌렀더니 으악 하잖아요. 누르면 그럼 지금 어깨가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여기를 풀어주는데 그 증상은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소원근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극상화. 이 극상화라는 자리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극상근 제가 설명했고 극하근도 설명드렸고 견갑하근 여기서 그림을 두 개를 볼 거예요. 하나 그림은 이렇게 손가락이 그대로 들어가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요 그림 하나랑 이렇게 뜯어서 손으로 뒤집어 놓고 팔을 돌려서 손가락으로 뜯는 그림 둘 다 방향은 견갑하근 뭐냐면 여기 뒤에가 극하근이에요. 그죠? 요 안쪽이 견갑하근 근육이에요. 여기를 뜯어주고 싶은데 50견인 사람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팔이.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전에 그림처럼 바로 누워서 손가락이 들어가서 밑으로 파야 되고 팔이 뒤로 넘어간 사람들은 50견 개념보다요 고황통 그러니까 흉추 4번하고 5번 심포와 심장 쪽의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등 쪽에서 증상이 오는 사람은 이렇게 팔을 돌려서 뜯어주면 호흡량이 늘어나고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깨 고황, 심장 때문에 오는 등 쪽에는 증상이 없어진다. 그러나 50견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면 팔이 요거밖에 안 올라갔던 사람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근육을 풀 때 얘기합니다.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인체 근육은 견갑하근이다. 어깨 치료를요 어깨 관리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수없이 많은 관리법이 있다. 어깨든 허리든 목이든 어떤 관리를 다 좋은데 우리는 어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기의 최고 달인이라고 얘기한다. 저는 우리 제 제자들 중에서도 수기 어느 일정 과정을 저한테 테스트 받은 제가 수기 명인이라고 불러줘. 수기 명인. 응. 우리끼리는 명장이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불러주는 거고 그냥 명인, 유명한 사람. 그래서 제가 수기 명인을 인정할 때까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깨예요. 어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진짜 수기의 명인이다. 옛날에는 수달 이랬어요. 수달샵, 수기의 달인샵, 어깨. 여러분들이 허리는 금방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도 생각보다 쉬워요. 무릎 제가 알려주는 거 번호대로 붙인 거 만지면 좋아져요. 근데 어깨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봤잖아요. 광배근이 붓고 대흉근이 붓고 어깨 주변에 근육이 붓고 오른쪽 어깨는 간하고 연관되고 왼쪽 어깨는 위장 심장과 연관되고 또 경락성 심경락하고 연관되고 이게 여러 가지 경락적 특히 뭐 담경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락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깨를 잘 풀어주면 특히 어깨 관리 잘하는 사람은 진정한 수기의 달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뭐라고? 50견 관리의 포인트예요. 요 그림도 잊지 마십시오. 요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어깨가 덜 아픈 사람이다라는 거. 자, 팔 근육은 넘어갑니다. 수기요법을 할 때 그냥 쭉쭉 만져주는 근육이니까 크게 문제를 하지 않지만 지금 한 군데 더 봐야 될 게 이제 엉덩이 근육 중에서 제가 중둔근이라는 근육하고 요방형근 두 개만 설명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렇게 다리를 듭니다. 다시 이렇게 다리를 듭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쓰는 거는
중둔근의 약화가 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요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둔근의 약화가 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들면 막 넘어갑니다. 다리를 들면 넘어갑니다. 중둔근이라는 근육이요, 제가 근막을 참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서 사람의 몸이 어디 부위를 만지면 빨리 좋아지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머리, 배, 엉덩이를 찾았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실기 때도. 근데 머리는 나름대로 이해가 됐고 배꼽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도 이해가 되는데 이 엉덩이 부분에 주사 놓을 때 혈액이 딸려 나오지 않게끔 놨던 그 중둔근이 우리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법을 알려주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린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그 치료 포인트가 어디냐면 엉덩이 중둔근하고 무릎 뒤에 위중이다. 그리고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돌리고 우리 인체를 중력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 관리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치료의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중둔근이라는 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벅지가 얇아졌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거는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가 3번 디스크예요. 근데 종아리가 얇아지면 요추 5번과 S1 선추 1번이고요.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에 힘이 빠지면 4번과 5번 디스크예요. 요추. 자, 팔로 갈게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어깨가 아파. 그건 5번이에요. 팔꿈치는 6번 디스크, 7번, 8번 디스크예요. 그래서 고객이 오게 되면 먼저 엉덩이를 제가 봅니다. 아, 살이 빠졌나? 위축이 됐나? 그 다음에 줄자로 허벅지를 잽니다. 그랬더니 허벅지가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3번이나 4번 디스크예요. 그리고 또 봤더니 종아리가 얇아져 있어요. 이거는 5번과 S1 디스크야. 이 사람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네? 4번하고 5번 디스크죠. 근데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엉덩이 살 빠지고요, 허벅지 살 빠지고요, 종아리 살 빠지고요, 엄지발가락 힘 빠질 때 고객은 한의원이나 고객관리원이나 병원에 갑니다.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몸에서 올 때는요, 한 군데서 오지 않습니다. 몇 군데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통증의 양이 70%가 넘어갈 때 어떤 치료적 관점을 의뢰를 하는데 허리 디스크도요, 웬만해서 한 군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가 동시에 오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4번하고 5번 디스크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알려준 공식대로라면 발가락에 힘이 빠지고 엄지발가락이 발목에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종아리도 얇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엑스레이나 MRI를 봤더니 또 다른 부위에도 디스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뇌에서는 큰 것만 인지하니까 4번하고 5번만 디스크가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큰 거를 얘기해서 큰 거를 해결해주면 두 번째 게 증상이 올라오고 두 번째 게 증상이 올라오게 되면 세 번째 증상이 올라옵니다. 참 여자분들한테 허리 아플 때 참 난감한 게 그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오게 되면 여자분들은 무조건 허리 증상부터 묻지 말고 변비가 있으시나요? 화장실 잘 가시나요? 자궁에 염증이 있으시나요? 요 근래에 살이 갑자기 찌셨나요? 그리고 나서 질환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분이 오냐면 변비가 있고요, 작은 근종이 있고요, 살이 갑자기 쪘고요, 디스크에다가 관협착증이 같이 오면서 전방전이증 증상이 같이 와요. 자, 그러면요, 그 사람 변비가 해결해도 안 낫고요, 그죠? 살을 빼도 안 그대로고요, 자궁 염증에도 크게 해결이 안 돼. 왜? 양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통증은 그대로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는 분명히 통증은 어느 패턴이 있더라. 통증이 오게 되면 우리는 통증기가 있고 결빙기, 해빙기, 뭐라 그러죠 여기를? 동결기, 뭔가 어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해빙기 또는 치료기라고 얘기하는 기운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고객이 나한테 어느 패턴에 오게 되냐면요,
통증기가 돼서 동결기 어느 시점에 와요. 아니면 여기서 와요. 몇 번을 받아도 똑같아요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원장님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딴 데 갔더니 나는 여기 갔더니 한 번에 나요. 왜? 여기에서 딴 사람 딴 데 가요. 여기서 툭 건데도 좋아지는 거죠. 또 가끔 어떤 고객이 왔는데 한 번에 났대요. 딴 데서 다 고쳐놓고 내가 툭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얼마나 되셨어요? 잘 때 아프세요? 주무실 때 아파요? 걸을 때 아파요? 기침할 때 아파요? 똥 쌀 때 아파요? 뭐 무거운 거 들 때 아파요? 의자에 많이 있을 때 아파요? 물어봐요. 본인은 자세히 설명하지만 여러분까지 왔을 때는 이제 설명하기가 싫어요. 왜? 그동안 거쳤던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도 별로 개선이 안 돼서. 근데 또 왜 왔어? 잘한다며. 일단 나 좀 한번 고쳐봐. 아니면 나 어디 아프게 맞춰봐.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은 고객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줬던 이 뻔뻔 근육학, 뻔하고 뻔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드려서 고객의 상황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상황을 연계시켜서 치료적 관점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뻔뻔 근육학 끝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